네, 안녕하세요. 셀러일기TV입니다. 네, 오늘은 그 대량 등록에 대해서 제 생각을 좀 나누려고 해요. 최근에 새로 생긴 유통구조, 이게 뭐 새로 생겼다라고 말하기도 좀 그렇고 한 2, 3년이 좀 지난 것 같은데요. 뭐 코로나 이후로 뭐 위탁 판매라든지 또 해외 구매 대행, 또 뭐 소소매 리셋, 뭐 또 해외 판매, 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쇼피를 이제 경험했던 적이 있는데요. 뭐 이런 것들은 이제 공통점은 이제 내 제품이 아니라 이제 그 제품을 가지고 있는 도매업자가 있고, 도매업자를 통해서 제품을 위탁으로 저희가 판매하고 소비자에게 제품을 판매하는 이런 새로운 유통 구조죠. 뭐 이런 구조 같은 경우는 이제 도매가 온라인 형태의 플랫폼에 맞춰서 변화하다 보니까, 진화하다 보니까 이런 방법들이 새롭게 생기게 됐고, 이런 새로운 유통 구조가 생기다 보니까 나온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대량 등록이라는 방법이에요. 도매가 온라인 형태에 맞춰서 계속 변화하다 보니까 우리가 만날 수 있는 도매 제품들이 정말 많아졌어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수백만 개의 제품들이 온라인 가운데 쫙 깔려있죠. 우린 그 제품들을 어떻게 하면 소비자와 만날 수 있게 쇼핑 플랫폼에 노출시키고 그것을 전달하는 그 과정 가운데 있는 게 저희죠. 우리는 그 속에서 고민하게 됩니다. 두 가지로 크게 나뉘는 것 같아요. 위탁 판매를 하더라도 내 제품인 것처럼 또 제품을 선별해서 또 그 제품들을 잘 골라내서 내 제품인 것 마냥 재구성하고 또 마케팅을 통해서 판매를 일으키는 거죠. 그와 반면에 대량 등록이라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대량 등록이라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이제 구체적으로 좀 나누고 싶은 건데요. 일단 뭐 대량 등록이라는 방법 자체를 부정하지 않아요. 대량 등록이란 방법으로 이미 많은 매출을 내고 있고, 방법으로 지금 시작하여 실적이 괜찮은 사람도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 방법이 틀렸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영상에서는 앞으로 이 대량 등록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입장으로 바라봐야지에 대한 제 생각을 나누고 싶은 건데요. 저 역시도 위탁 판매라는 판매를 하게 됐을 때 대량 등록까지는 아니지만 많은 제품을 올리면 팔릴 확률이 높아진다라는 그 확률에 게임을 건 거예요. 한 도매몰, 좋은 도매몰을 만나게 됐고, 그 도매몰에 있는 제품을 네이버 플랫폼,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의 제품을 업로드 하는데, 네이버가 요구하는 방법대로 올려서 많은 노출을 일으키게 되고, 노출되어지면 역시 판매로 이어지니까, 그리고 판매가 이루어지면 계속 선순환적으로 상위 노출되어지면서 매출을 올라갈 수 있게 하는 거죠. 저는 이 방법을 강의를 통해서 배웠어요. 또 뿐만 아니라 지금 역시 매출 잘 내고 있는 리셀, 소소매, 제 두 번째 쇼핑몰 역시도 이런 방법론적인 것들을 알게 됐어요. 이 제품도 소소매 형태로 판매할 수 있구나. 그런데 뭐 제 강의에서도 얘기했듯이 정말 좋은 키워드이고 좋은 제품이고, 많은 사람들 아직 여전히 많이 유입되지 않고 잘 모르기 때문에 이 방법을 통해서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두 가지 모두 다 저는 이 방법론적인 것으로 들어와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벌써 어느덧 2년이 좀 되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2년이라는 시간을 지나다 보니까 정말 필요로 하는 것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방법을 통해서 방법론적으로 키워드를 찾아서 좋은 키워드를 통해서 제품을 판매를 일으키는, 노출을 시킬 수 있는 확률적으로 높여서 그 제품을 판매하는 어떤 이런 방법론적인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원하는 좋은 제품이 무엇일까? 그럼 그 좋은 제품을, 좋은 장점들을 어떻게 극대화시킬까? 그럼 그것들을 어떻게 설득시킬까? 구매로 어떻게 이어지도록 할까? 어떻게 보면 이 단어를 여기다 붙여야 될지 모르겠지만 마케팅적인 본질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됩니다. 결국 제품을 판매하는데 방법을 알아서 판매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그리고 기간적인 제한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앞으로 이런 위탁 판매나 소소매, 또 뭐 해외 구매 대행 이런 방법론적인 판매가 얼마까지 유지될지는 확신을 가질 수는 없어요. 왜냐면 이 방법론적인 것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오프라인 때부터, 아주 오래전부터 제품을 판매하기 위한 마케팅에 대한 본질은 변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수많은 판매자들이 이 마케팅에 대한 본질을 고민하고 이거를 해결하면서 판매를 일으키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고민해야 할 것은 어떤 새로운 방법이 아니라 마케팅에 대한 본질이죠. 최근에 페이스북이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됐죠. 페이스북의 주 사업은 광고입니다. 많은 기업들이 이 페이스북의 타겟 광고를 이용해서 제품을 판매하고 있어요. 이 타겟 광고는
제품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타겟팅하여 광고하는 거죠. 다들 잘 아실 겁니다. 근데 이 타겟 광고가 되게 어려워지게 됐어요. 왜냐하면 아이폰에서 애플에서 정책을 하나 바꿨는데요. 개인 광고를 제공하기 위해 나의 어떤 사이트 활용 정보를 수집하지 못하도록 하는 정책을 설정을 넣은 겁니다. 즉 페이스북은 어떤 내가 사이트를 이용하는 어떤 나의 행동을 통해서 나의 성향이나 나의 정보들을 데이터화 시켰어요. 빅데이터로. 그리고 그 데이터를 통해서 내가 어떤 성향인지 어떤 정보들과 어떤 제품들을 좋아하는지에 대해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일정 제품들을 나한테 노출시키면서 광고했던 막 타겟 광고를 했던 건데 아이폰이 이걸 못하도록 한 거예요. 나의 정보가 더 이상 데이터로서 수집되지 못하도록 막은 겁니다. 저 역시도 그렇고 아이폰 사용하시는 분들이 다들 이 설정을 했을 거예요. 내 정보들 계속 내 활동하는 것들이 데이터로 쌓이니까 얼마나 찝찝해요. 저도 이걸 하지 못하도록 다 막았습니다. 이로 인해서 페이스북은 타겟 광고가 되게 어려워지게 된 겁니다. 플랫폼은 변화합니다. 최상의 조건이 되기 위해서 건전하고 바람직한 또 수익을 최대한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플랫폼은 계속해서 변화해요. 우리가 이용하고 있는 네이버나 쿠팡이나 수많은 또 다른 쇼핑 플랫폼도 변화할 겁니다. 이 쇼핑 플랫폼은 중요한 게 뭐냐면 소비자와 좋은 판매자를 만나게 해서 구매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되고 구매가 이루어져서 수수료를 본인들이 챙겨가야 하기 때문에 어떤 소비자가 어떤 제품을 검색했을 때 좋은 판매자를 만나게 해야 본인한테 이득입니다. 그럼 이 플랫폼들은 어떤 판매자를 좋은 판매자로 인지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을 해야 돼요. 네이버는 검색 엔진이죠. 애초에 고객들이 자기 사이트에 왔을 때 어떤 것을 검색했을 때 그 검색의 결과값을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네이버가 했던 일이에요. 근데 이거를 쇼핑으로 접목시킨 겁니다. 소비자가 와서 어떤 제품으로 검색했을 때 그 좋은 제품을 값싸고 정확한 제품을 보여주고 이것을 동의한 소비자가 구매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네이버는 좋은 판매자를 소개시켜줘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좋은 판매자인가에 대해서 고민해야 돼요. 좋은 판매자는 좋은 마케팅을 잘하는 판매자이죠. 대량 등록을 잘하는 판매자라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대형 키워드들이 있어요. 대형 키워드들을 검색해보면 대부분 소비자들은 대형 키워드 먼저 검색하죠. 그리고 결과값이 잘 안 나왔을 때 중소형 키워드로 바꿔서 검색하게 돼요. 근데 대형 키워드를 검색하게 되면 정말 수백만 개의 제품이 나열되어지죠. 정말 많은 셀러들이 생겨나게 됐고 위탁 판매 때문에 새롭게 생긴 유통료 판매 때문에 수많은 셀러들을 낳게 됐어요. 그리고 수많은 셀러들은 수많은 제품들을 등록하면서 자신의 판로를 개척해 갔어요. 그런데 거기서 수백만 개, 수천 개의 이런 제품을 검색이 되지만 그 중에서 실상 제대로 판매되는 거 있는 것은 1페이지, 2페이지 안에서 끝납니다. 3페이지, 4페이지만 넘어가도 판매 실적이 거의 0이에요. 대형 키워드조차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셀러들이 상위 노출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건데요. 그럼 네이버 입장에서는 이걸 고민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3, 4페이지 그 뒤에 있는 제품들은 뭐냐? 이 사람들은 왜 판매되지 않을까? 라고 고민하게 될 거고 여기에 많이 포함되어 있는 제품들이 아마 대량 등록된 제품일 것입니다. 하루에 수만 개 또는 수십만 개의 제품을 올려서 그 중에 한두 개라도 10개라도 노출되어서 판매를 일으키게 되면 확률적으로 판매를 일으키는 거기 때문에 나머지는 버리게 되는 거죠. 네이버는 그 수많은 제품들의 트래픽을 가지고 있는데 정말 수십만 개, 수백만 개의 제품을 등록해서 판매도 하지 않는 트래픽들을 분명히 제거하고 싶을 거예요. 소비자에게 잘못된 결과값을 보여주면 안 되니까 최적의 결과값을 보여줘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잘못된 제품들이고 잘못된 결과값들이죠. 얼마나 제거하고 싶겠습니까? 그럼 네이버는 과연 이 대량 등록하는 판매자들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앞으로 네이버는 어떤 로직의 변경을 통해서 이 대량 등록이라는 판매자들을 걸러낼 겁니다. 제가 생각하기엔 그래요. 네이버 내부자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방향성은 모르겠지만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서 2년간 판매한 사람으로서 앞으로 네이버는 이러지 않을까? 그동안 변했던 로직만 봐도 네이버는 끊임없이 새로운 정확한 또는 좋은 마케팅을 잘하는 판매자를
노출시키기 위해서 로직을 변화시켰습니다. 대량 등록이란 방법은 결국 틀리진 않습니다. 틀렸다고 말하고 싶지 않아요. 지금도 여전히 많은 판매자들이 그 방법을 통해서 매출을 내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그것이 지금 판매를 일으킬 수 있는 당장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을 준비해야 한다는 거예요. 저도 동일하고 위탁 판매자들, 수많은 해외 구매 대행자들 분명히 지금 좋은 방법들이 있었고 이 방법들이 통하는 때이고, 근데 그 방법은 절대 마케팅적인 요소가 아닙니다. 그냥 네이버 플랫폼에서 상위 노출시킬 수 있는 방법일 뿐입니다. 그거는 소비자에게 만족시키는 게 아니라 네이버에서 검색이 되는 방법일 뿐이죠. 중요한 것은 우리는 이 기회를 통해서 소비자와 어쨌든 만나고 있어요. 소비자에게 노출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기회에 어떻게 하면 좋은 제품인지 고민하고, 어떻게 하면 이 제품의 장점을 부각시키고 설득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이 설득의 과정을 통해서 구매로 이어지게 되는지, 이런 마케팅에 대한 본질을 고민하고 훈련하고 터득해서 진정한 내 제품을, 새로운 제품을, 또 다른 제품을 만나야 되고, 그 제품들을 그런 마케팅적인 요소를 통해서 판매를 일으키는 준비를 하고 발전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온라인 세상이든 오프라인 세상이든 어떤 플랫폼에서도 이런 마케팅적인 요소가 내 안에 준비가 되어 있다면 판매를, 좋은 매출을 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걸 지금 훈련할 수 있는 너무 좋은 시기라는 것이고, 우리는 앞으로 이것을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위탁 판매, 제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은 절대 저도 장담 못합니다. 앞으로 3년, 5년, 10년 계속 지속적으로 이게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런 시기에 빨리 준비해서 내 제품, 또 내 브랜딩을 해야 살아남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생각하는 대량 등록에 대한 제 생각이었고요. 다음엔 또 다른 주제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A 쇼핑몰, B 쇼핑몰 두 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A 쇼핑몰은 위탁 판매로 주방용품을 하고 있고요. B 쇼핑몰은 좀 다른 방법으로 가공식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A 쇼핑몰 같은 경우는 안정적으로 매출 한 2,000에서 1,500 사이를 꾸준히 나타내고 있고, 이는 유튜브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B 쇼핑몰 같은 경우 좀 특별한 방법으로 가공식품을 판매하고 있고, 이는 3달 만에 매출 1,000만 원을 달성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강의를 통해 진행하고 있습니다. 원하시는 분은 더보기란에서 강의를 알아보신 후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